목덜미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에 오상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래로 숙인 가슴팍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살들이 오상우의 눈에 어렸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자신의 처지를 잠시 잊은 듯 했죠. 안녕하세요.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상우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좁은 골목길을 걸어갔죠. 46의 나이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고향도 아닌 낯선 땅으로 내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15년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먼저 친정으로 떠났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여기가 그 집인가. 상우는 한적한 주택가 끝자락에 자리한 2층짜리 단독주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대문 앞에 붙은 작은 간판에는 하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월세도 싸고 밥도 주는 곳이라니 지금의 상우에게는 그저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물 뿌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텃밭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길게 뻗은 팔로 고추와 상추에 물을 주고 있었죠.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과 허리를 굽힌 채 정성스럽게 식물들을 돌보는 모습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저기 하숙집 주인분이신가요? 물소리가 멈추고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윤경미였습니다. 그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일어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 주신 오상우 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과하게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상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짐 무거우시겠네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경미는 앞서 걸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아늑하면서도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거실 한편에는 오래된 소파와 텔레비전이, 다른 한편에는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 전체에서 경미의 냄새가 났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방은 2층에 있어요. 다락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경미가 설명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방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마당의 텃밭이 내려다 보였죠. 남편이 편찮으셔서 방 하나만 받고 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희 남편이에요. 뇌졸중을 앓으신 지 오래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상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이 집의 상황이 어렴풋이 이해되었어요. 병든 남편을 돌보며 하숙집까지 운영하고 있는 경미의 처지가 말이죠.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은 혼자 드시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상우는 그 말 속에서 미묘한 외로움을 감지했습니다. 집 전체가 고요한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마당의 텃밭, 안방의 병든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경미의 모습이 상우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지금 똑같은 외로움 속에 있었거든요. 상우는 캐리어를 방 한구석에 놓고 창문 너머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미가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채소들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어요. 며칠 뒤 상우는 새벽 7시에 일어나 동네 목공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나무를 자르고 사포질을 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몸을 움직이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사무실에만 앉아있던 생활과는 전혀 달랐죠. 저녁 6시쯤 하숙집에 돌아오면 경미는 늘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빨래를 걷거나 텃밭에 물을 주거나 혹은 현관 앞을 쓸고 있거나. 상우는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저녁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어요. 상우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집밥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던가요? 오셨어요? 경미가 부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겨웠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상우가 대답하자 경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먹기 그래서요. 같이 드실래요? 된장찌개하고 김치전 부쳤거든요.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요? 그녀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는 동안 상우는 손을 씻고 왔어요. 작은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으니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분이 났습니다. 많이 드세요. 목공일 하시면 힘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상우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끓여준 국물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이에요. 상우의 말에 경미도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게 오랜만이에요. 남편은 죽 위주로 드시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서울에서의 사업 실패와 이혼 과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경미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지내온 10년의 세월에 대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간병까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가끔은 말동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미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우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지 말이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 경미도 혼자 먹던 저녁 식사가 이렇게 정겨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다락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경미가 남편을 돌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약 주는 소리, 조용한 대화 소리. 상우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이 집의 일상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목공소가 쉬는 날이라 할 일이 없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니 경미가 벌써 텃밭에서 배추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마당으로 나가자 경미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제가 뭐라도 좀 도와드릴까요? 상우는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낙엽들을 보고 빗자루를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낙엽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경미는 처음엔 말리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일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마당이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경미가 차를 끓여와서 마당 평상에 놓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차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상우의 말에 경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피로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나 봐요. 밤에 남편 간병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경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경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상우는 경미가 진한 화장을 하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디 가시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밤 11시쯤 경미가 돌아왔어요.
화장이 조금 번진 채로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상우는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요. 경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왔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오늘따라 혼자 마시기 싫어서.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경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병원비 감당하려면 일이라도 해야 해서요. 낮에는 병간호, 밤에는. 경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별로 안 힘들어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경미의 목소리는 전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점점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있는 경미의 옆모습을 보던 상우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경미도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병든 남편에게 지쳐있던 그녀에게 상우는 자신을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상우 씨. 경미가 조용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입이 맞닿은 순간 상우의 손이 경미의 등허리 살을 어루만졌고 경미는 그 느낌이 싫지 않았어요. 상우의 가슴팍에 손을 가져가댄 경미는 심장이 터질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둘은 말없이 몸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더 있었다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것만 같았습니다. 상우는 경미가 안쓰러우면서도 한 여자로 보였고 경미는 오랜만에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색함보다는 따뜻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경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아, 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밤이 특별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하숙집 주인과 세입자가 아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의 입맞춤 이후 상우는 경미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둘러봐도 경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미가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린 거예요. 월요일 아침 상우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마당을 내려다보았지만 그때도 경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던 그녀의 모습도 빨래를 널던 모습도 찾을 수 없었어요. 목공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 마음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선을 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경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도 마당에서 움직이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목공소 사장이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상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상우는 동네 작은 슈퍼에 들렀어요. 라면과 김치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서 슈퍼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씨 아저씨 또 쓰러지셨대요. 어머, 또요? 이번엔 어떻게 된 거래요? 며칠 전부터 상태가 안 좋으셨나 봐요. 어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더만. 이번엔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경미 씨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상우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기석이 경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미가 며칠째 집에 없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아니래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상우는 물건값을 치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경미가 자신을 피해서 모습을 감춘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병원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날 밤 상우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미가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10년 넘게 간병을 해오던 남편이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니까요.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설사 안다 해도 갑자기 나타나는 게 적절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저 집에서 경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 상우는 마당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경미가 정성스럽게 기르던 배추와 무, 상추들이 며칠 동안 물을 못 받아 시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물을 주면서 상우는 경미가 이 작은 텃밭을 얼마나 아끼는지 새삼 느꼈어요. 경미 씨 빨리 돌아와요. 상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만에 이 집이 얼마나 적막한지 깨달았거든요. 경미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녀가 없으니 집 전체가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상우는 다락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경미가 언제 돌아올지, 남편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돌아오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쯤이었습니다. 상우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며칠 만에 듣는 경미의 발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경미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마당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상우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던 경미와 마주쳤죠. 며칠 보지 못한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얼굴이 더 작아져 보였고 눈 밑은 퀭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경미 씨. 상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경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밥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기다렸어요. 상우의 말에 경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의 며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분은? 경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잘 보내드렸어요. 상우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장기석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었거든요. 경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경미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우는 현관에 혼자 서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야 했어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상우는 목공소에서 돌아와 마당에서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경미는 집에 있었지만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죠? 뒤에서 경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돌아보니 경미가 마당으로 나와 있었어요.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지만 며칠 전보다는 표정이 나아 보였습니다. 김치전 부치고 있어요. 같이 드실래요? 고마워요. 경미는 상우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김치전이 부쳐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경미가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우는 고개를 돌려 경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미야, 남은 여생.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미안하다, 고생만 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경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어요. 저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마지막에 혼자 보내서 미안하다고. 경미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저 정말 그래도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도 될까요? 상우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경미 씨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분도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 경미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상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요. 경미는 말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둔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상우는 말없이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기다렸어요. 경미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요. 실컷 울어요.
이제 조금은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상우의 말에 경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경미에게는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상우에게는 그런 경미를 지켜봐 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장례 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경미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상우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두 사람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경미가 상우를 위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놓인 소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두 사람이 함께 먹는 아침 식사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계란말이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만들어서 짠지 싱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으며 상우는 경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미 씨. 네. 제가 경미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미는 젓가락을 놓고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경미 씨가 원하신다면 저는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숙집 주인과 세입자로가 아니라. 상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경미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상우 씨, 급하게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경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또 달랐거든요. 이제 나도 나를 좀 살피면서 살려고요. 경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경미 씨도 저도. 상우는 조심스럽게 경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미는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둘? 경미가 물었을 때 상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미는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고 상우는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경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하지만 경미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상우 곁에 서 있었어요. 상우도 일어나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 씨. 네. 오늘 밤 혼자 있기가 싫어요. 경미의 말에 상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롭던 마음을 상우의 묵직한 침묵과 따뜻함으로 위로받았어요. 경미에게는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상우에게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따뜻한 체온으로 녹아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경미는 상우의 품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고 상우는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간직한 채로 하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밤이었어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초였습니다. 마당의 텃밭에는 김장용 배추와 무가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경미와 상우는 함께 손을 맞춰 텃밭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경미 혼자서는 벅찼던 일들을 상우가 자연스럽게 도우면서 집안일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아침이면 경미가 밥상을 차리고 상우는 마당을 쓸거나 무거운 일들을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두 사람만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김장 담그실 거예요? 상요일 아침 상우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경미가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혼자 하기엔 양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요.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김장을 담갔어요. 상우는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경미는 상우가 서툴게 배추를 버무리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배추가 부서져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요. 가르쳐 주세요. 경미가 상우의 손을 잡고 배추 버무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을 때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점심때가 되자 경미는 김장하다 생긴 배추로 얼큰한 국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함께 먹었어요. 맛있어요. 경미 씨가 하시는 음식은 다 맛있어요. 상우의 말에 경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뻤어요. 오후에는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경미에게는 정말 오랜만의 산책이었어요. 남편 간병하느라 집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공기가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여유를 가져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동네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과 저무는 해가 아름다웠어요. 상우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요? 저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거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상우는 걸음을 멈추고 경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미 씨는 평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경미 씨가 있어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빨래를 함께 널었습니다. 경미의 옷과 상우의 옷이 나란히 걸린 모습이 정겨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괜찮지 않아요? 상우가 빨래를 널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거요. 나이도 있고 각자 아픈 기억도 있지만. 경미는 손을 멈추고 상우를 바라보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경미가 상우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상우는 조용히 그녀를 안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상우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경미는 마당에서 텃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늦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상우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들이 충분히 아름다울 거라고. 46의 남자와 52의 여자. 각자의 상처를 간직한 채 늦게 만난 인연으로 시작하는 두 사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늦게라도 시작하게 된 인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